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오늘 역시 이번 호에 시사인에 실린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시사인 가족들이 추천해주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든든한 고정 출연자이자 벌써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제 옆에 딱 반쪽 저의 2분의 1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반쪽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렇죠. 앉으나서나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정말 가슴에 와닿는 멘트예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은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사인 여기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39,900명이에요. 와. 딱 100명을 채우면 저희가 4만 명을 돌파합니다. 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100명 정말 100명. 앉으나서나 조회수 자나서나 구독자 걱정. 네. 100명 금방 만들 수 네, 있을 것 금방 같아요. 4만 명 넘었어요. 혹시 그래요? 4만 번째로 구독하시는 분을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아쉽게도 그걸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선물이라도 경품 챙겨드리면 추첨 좋은데. 김현희 기자가 오늘부터 한 명씩 1번부터 넘버링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채워주세요. 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사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뻗치기 전담 기자. 한동안 안 했는데. 이제 해외 취재 전담 기자가 될 그렇죠.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맞아요. 해외 취재 전담. 네. 오늘 동굴 속에서 튀어나온 주짓수 퍼플 레벨의 소유자 나경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비염이 심해져서 왜 동굴 기자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비염이 심해져서 그렇죠. 마치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목소리를 지금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 취재 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카펫에다가 히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 더욱더 이렇게 악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굴의 의지로 취재를 마치고 왔어요. 근데 악천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힘드셨어요? 아니요. 힘들었다고 말해도 돼요.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워. 이렇게 즐겁다고 얘기하다가는 뭐 누가 가겠어요. 네. 나경희 기자가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본격적인 뉴스 픽 시간에 앞서서 예고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미국 출장은 어떤 내용으로 가신 거죠? 네, 저희가 해마다 이제 12월에 네, 역시 비영리. 비영리 저널리즘을 한국서 비널리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비영 컨퍼런스요? 네.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네. 올해 주제는 비영리 저널리즘과 탐사보도라는 주제로 네, 뉴스의 미래. 비영리 저널리즘. 네. 그렇군요. 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언론사들을 취재를 다녀왔고요. 네. 제 동기 김영화 기자가 지금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김영화 기자는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영리 언론사 취재기가 이제 곧 소개가 될 거고요. 이번 호에도 역시 이제 이번 호에도 커버로 실렸고요. 네. 아마 다음 다음 호에도 커버로 호에도. 실릴 거라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은 다음 주 시사인싸 2에서 김영하 기자랑 같이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아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널리즘 컨퍼런스 날짜가 언제죠?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시간까지 기억한 게 어딥니까? 네. 12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있는 이번 저널리즘 컨퍼런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단체로 시차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널리즘 컨퍼런스 하나를 설명하는데 몇 명? 왜냐면 나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죠. 팟캐스트 한 명 진짜 저런 태도. 네. 난 지금 100명을 어떻게 모을까밖에 생각이 안 나. 컨퍼런스는 니네가 알 거야. 지금 온라인에서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네.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알겠어요. 네, 네. 주소를 밑에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경희 기자가 오늘 왔는데요. 나경희 기자가 오늘 소개해줄 뉴스는 김명희 시민사회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쓴 페미사이드에 대한 글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페미사이드라는 게 뭔지 저도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이드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되게 부정적인 뜻인데요. 아마 가장 흔히 들어보신 거가 수이사이드, 그러니까 그렇죠, 자살이실 네. 거예요. 혹은 또는 제노사이드라고 네. 이제 인종청소 같은 그렇죠. 그런 말을 뜻하는데요. 페미사이드라는 건 이제 여성을 나타내는 페미라는 단어와 사례를 뜻한 사이드를 붙여서 이제 곧 여성 살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지금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살해, 그 여성을 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성이 살해를 당한다. 맞습니다. 네.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성이 죽이는 게 아니고 여성이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어. 건데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페미사이드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 관계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증오와 경멸, 쾌락 혹은 소유 감각이 이제 동기가 돼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적 살해를 페미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낯설지만 사실 오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래요. 1976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러셀이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공식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 2019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그렇군요. 문제의식인 거죠. 그럼 이 페미사이드의 예를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현재 가장 흔하게 생각되는 게 남성 배우자 혹은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네. 최근에 발행된 유엔 보고서에는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전 세계에서 8만 7천 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했는데 네. 그 중에 3만 명 이상이 지금 배우자 혹은 이전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네. 네. 또 한국에서도 이런 남성 폭력에 의한 여성 사망 사건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여성보다 살인 사망률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낮거나 치안 수준이 불안한 그런 나라밖에 없고 또 한 곳이 미국이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허용이 된 곳이기 때문에 조금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 범죄 통계에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한 흉악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거의 90%에 나왔습니다. 거의 다 여성이네요. 그렇죠. 정말. 네. 충격적이다, 이게 진짜. 숫자로 보니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90%가 특정한 성별, 이게 특정한 성별이 여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부에서나 이거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가만히 손 놓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인데요. 이제 정부는 장더 폭력이나 페미사이드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법 절차에서도 페미사이드, 그러니까 여성 살해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나 폭력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성 가해자는 흔히 하는 변명이죠. 술 때문에 죽였다. 혹은 나랑 헤어지자고 해서 욱해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은 대부분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신림동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맞아요. 뒤따라 들어간 건 아니고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문이 간발의 차이로 닫혀서 그게 여성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그 도어락이 빨리게 닫히는 그래요, 거지. 맞아요. 네. 도어락도 되게 달라서 네, 조금만 좀 느리게 늦어서도 문이 닫혔으면. 열렸어요. 네. 그래서 그 남성이 이제 10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서성이면서 그 문을 열려고 네, 했는데 심지어 뭐 휴대폰 불빛으로 막 그래요, 지문 맞아요. 나가면서 열려고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남성이 결국에는 검거가 됐지만 강간미수죄는 아니고 주거 침입죄로만 적용을 받아서 형벌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도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해 여성들의 노력이었거든요. 이게 공권력에 그렇죠. 의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분이 CCTV를 구했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경찰에 갖다 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그 이후에도 연일 쏟아졌는데 수없이 많죠. 네. 그게 전부 다 어떤 공권력의 보호와 또 그에 따른 처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극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딴 얘기인데 요 재판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사법농단 판사열전에서 소개했던 그 한 판사가 이 재판장이었어요. 깨알 광고. 이 늘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여성계나 여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술을 먹었다라는 거에 대해 그거 오히려 다른 나라는 이게 가중처벌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그걸요. 심신미약. 맞아, 심신미약.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모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그 여성이 느꼈을 공포, 불안,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 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너무 열받아. 지금 또 이성을 살짝 그리고 이런 공포를 사실 여자들이라면 다 조금씩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경험이 다 있어요. 진짜 네, 작은 맞습니다. 일이라도 다 경험이 있어요. 여성이라면. 이게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뭘 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 글을 쓴 이제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미사이드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남성 권력이 가진 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일단 사법제도 개선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법이 개정이 돼야 그렇죠.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이제 페미사이드를 페미사이드라고 명명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살해를 연쇄 살인 사건이라거나 혹은 묻지마 살인이라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사건 이런 식으로 분절된 어떤 다른 사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그런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을 찾아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미사이드 사건을 페미사이드 사건이라고 부르자. 네,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부르시자고. 네. 그래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한 호칭부터 불러줘야 인식이 달라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흔히 요즘은 이제 뭐 페미니즘, 페미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많은 분들이 마치 이게 이제 성별 갈등, 혐오로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더 쉽게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2016년 범죄통계에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강력 흉악범죄의 대상자 90%가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도 할 필요 없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부분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희망이 있는 세상은요,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 마치 우리가 왜 무슨 종교 문제로 무슨 저쪽 아랍권에서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여성들이 이렇게 명예살인을 당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무슨 미개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얼굴 이 자화상은 더 부끄러워요. 맞아요. OECD 국가에서 이런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OECD까지 갈 게 아니라 생명을 그래요, 소중하게 맞아요.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흥분해요. 그래서 네, 꼭 기억해야 될 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희 기자 미국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흥분한 뉴스를 갖고 와서 사회자 취향에 딱 맞는 기사를 가지고 열기가 확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 온도를 한 10도 이상 올려놨어요.